자, 이 오행들이 이제 관계가 있는데, 항상 시계 방향으로만 흘러요. 이 에너지의 흐름들은. 목이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금은 수를, 수는 목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다음에 있는 것을 생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목생화 이렇게 읽고, 화생토,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가면 생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한 칸을 만약에 건너뛰게 되면 역시 시계 방향으로만 이게 극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읽을 때도 이렇게 했죠. 목극토, 토극수 이렇게 되겠죠. 이럴 때 이제 물상을 대입해서 설명하면 편한 거예요. 말하기도 편하고 이해하기도 편하고. 자, 물이 나무를 생해주고, 나무는 불을 키우고, 불은 나중에 재가 되고, 여기서 뭐 금이 나오고, 뭐 바위 틈에서 또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극은 또, 금은 나무를 상하게 하고, 금속, 도끼 뭐 이런 걸로. 이 나무는 토를 상하게 하고, 뿌리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땅 기운을 빼먹는다 뭐 이런 얘기고, 토는 물을 흐리게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물은 불을 끄고. 이럴 때 이제 물상을 대입해서 설명하면 설명하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렇게 물상이 거기서 유래한 거예요. 다만 굉장히 편한 반면에 나중에 이제 그 상징성이라는 것이 중첩이 됐을 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두 분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과 극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대충 이제 감은 오죠. 생과 극. 생이라고 하는 건 낳는다 또는 기른다. 영어로 표현하면 뭐 장려한다, encourage. 또 비슷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기른다, 키운다, 뭐. 그런 게 생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극의 개념은 조금 달라요. 뭐 반대, 우리가 이제 뭐 물이 불을 끈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극이죠. 극제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극제한다. 극제한다는 말이 누른다는 얘기인데, 그런 에너지들을 힘을 못 쓰게 누른다, 억제한다, 그런 뜻인데, 이 극은 사주는 이제 결국 언어 싸움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소유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하다, 소유한다. 요거하고 유사하게 붙어야 돼. 같이 기억해서 게 컨트롤한다, 제어한다. 제어한다라고 기억. 요런 개념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눌러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제어하고 소유하고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얼핏 여기까지 보면 생이 마치 좋은 것 같고 극은 나쁜 것 같은데 요거는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사주의 구조에 따라서 사주에서 궁극적으로 명리에서 궁극적으로 좋게 보는 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이게 명리에서 지향하는 바예요. 균형, 조화. 이게 명리학에서는 가장 아이디얼하게 보는 건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사주가 화기운이 너무 강해요. 화기운이 너무 강하면 화를 극하는 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극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죠. 이럴 땐 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목기가 너무 작아요. 그러면 목을 수의 기운이 생해주니까 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생이 좋고 이럴 때는 극이 좋은 거죠. 그래서 사주에서 지향하는 바는 균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생이 좋을 수도 있고 극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과 극은 어느 한쪽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하지 못하고 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이제 수가 이렇게 목을 극해야 되는데, 수가 목을 생해야 되는데, 원래 요 두 개의 관계가. 수 자체가 너무 강하고 많으면 이 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목을 망가뜨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 수가 많으면 나무가 뜬다, 수다복부 뭐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게 뜰 부자를 쓰기도 하고 썩을 부자를 쓰기도 해요. 어쨌든 원래 수는 수생을 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수가 너무 많으면 목을 생하지 못하고 목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5개 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목이 화를 생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 화를 오히려 꺼트리는 거예요. 아궁이에 장작을 너무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럼 불이 꺼지죠. 그런 거를 원래는 목생화이지만 목이 너무 많으면 목다, 화식, 불이 꺼진다. 이 용어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생극.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생해줘야 되는 거고, 너무 생해두면 오히려 생이 안 된다. 오히려 더 상하게 하는 거다. 이런 여기 용어들이 수다, 화다, 토조, 토다, 금매, 금다, 수탁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 생을 너무 많이 했으면 오히려 생이 안 되고 그거는 불생이 되는 케이스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이제 극의 관계에서도 원래 금하고 목이 관계가 이렇게 극을 하는 관계인데, 주체가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이죠. 금에서부터 목을 극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목의 에너지가 너무 강했을 때는 이게 극이 안 돼요.
오히려 거꾸로 금이 상할 수가 있어요. 500년 묵은 아름드리 나무에다가 여기다가 조금만 과일 깎는 칼로 이걸 베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 나무를 조그만 금을 가지고. 그럼 이제 칼이 부러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금속이 나무를 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 나무가 너무 강하면 이 정도 금속으로는 극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금이 상하니까 요거를 역극이라고 해요. 역극. 나머지 모든 나머지 관계에서도 이 역극은 다 성립이 되고. 결국은 과한 건 아니한만 못하다. 과유불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행의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세상은 제가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랬는데 에너지 흐름들이 이렇게 가죠. 근데 오행을 설명하는 여러 책들과 동영상들에서 계절 얘기를 하는데, 계절을 따지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간절기 이렇게 제가 드린 그 유인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자, 계절을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오행의 레벨이 아니고, 오행을 여기 이제 천간의 레벨에서의 오행이 있고 지지 레벨에서 오행이 있는데, 이 지지의 레벨에서는 계절이 맞아요. 근데 천간 레벨에서는 이 계절을 갖다 붙이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절 얘기를 할 때는 토가 간절기인데 계절은 항상 지지다, 지지를 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절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자, 천간과 지지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은 다 지지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천간과 지지 사이의 구분은 뭐냐면, 여기 제가 이제 저도 비유를 들어요. 구름이다 비유를 해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올라갈 때, 자, 구름 위에 있는 기운이 천간이고 구름 아래에 있는 기운이 지지의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에는 계절의 변화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찌지고 볶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건 전부 다 계절은 이 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계절의 개념이 도입이 돼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하면 나중에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목화 토 금수라고 하는 요 순서대로 가는 거는 천간일 때는 이대로 적용이 되고, 지지, 우리 현실에서는 계절을 뜻하기 때문에 목, 화, 금, 수의 순으로 돌아요. 세상은 목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요. 세상이. 토는 그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토들은. 그건 이제 지지, 다음 시간에 천간 지지를 하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 자, 제가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명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세상은 요 기운의 순서대로 움직여요. 우리 인류가 발달한 역사를 보면 처음에 농경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산업화가 돼서 산업사회가 됐고, 산업사회를 지나서
금융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수가 뜻하는 게 아까 인의 예지 신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죠. 지혜. 용어를 바꾸면 정보, 컨텐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지배하는 흐름을 오행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빗댈 수 있어요. 이건 뭐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토들은 요 사이사이에 과도기 변화들.